치유 세미나 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과 쓸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시간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심장처럼 박동을 하지 않으며 위처럼 움직인다든가 소리를 낸다든가 하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간장입니다. 그것이 간입니다. 예로부터 중요한 일을 간요 혹은 간명 등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간장을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간장의 위치는 뱃속 오른쪽 위 행경막 밑에 늑골로 된 바구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선 간장은 하루에 1리터에 가까운 쓸개즙, 단즙을 만들어 12장의 본의 지방의 흡수를 돕는 것이 바로 간장의 1차적인 역할입니다. 황달한 자의 노란색 피부나 황금색은 모두 이 쓸개물 속에서의 색소에서 유래하며 원래는 낡은 적혈구 속의 혈색소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섭취한 혈액은 반드시 간장이라는 여과 장치를 거쳐 전신의 혈액과 섞이게 되어 있죠. 탄수화물은 소화되어 포도당이 되고 단백질은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해체되는데 이것이 간장으로 보내지면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져 간장 내 창고에 저장되기도 하고 그 사람 특유의 단백질로 조립되기도 합니다. 비타민 A, B, D 등도 마찬가지로 간의 창고 속에 저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혈액소로 방출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니코틴 등은 간장에서 완전히 산화되어 무독화되며 입으로 들어간 독이라도 화학 반응으로 해가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 중에 만들어진 아모니아가 만약 그대로 몸 안에 돌면 신경계통을 교란하여 격렬한 격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에 달합니다. 그러나 장으로부터의 아모니아를 함유한 혈액이 간장을 통과할 쯤 되면 암모니아는 완전히 해롭지 않은 요소로 바뀌어 잠시 후 콩팥에서 배설이 됩니다. 신체 이로운 약물에 대해서도 간장은 용서 없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독과 같은 제조를 받아 약으로서의 작용을 잃게 됩니다. 몸속에서 호르몬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면 그 뒤치작거리를 하는 것도 간장입니다. 뇌세포나 심장의 세포는 한번 죽어버리면 다시 원래의 세포가 재생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24시간 온종일 중노동이 부과되어 과로에 빠지기 쉬운 간세포는 설사 죽어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새로운 세포와 교체가 되죠. 담낭은 쓸개는 진한 녹색으로 길이가 7cm, 8cm, 넓이가 4cm쯤의 가지 모양의 주머니로서 간장 아래쪽에 붙어있는 것이 우리가 담낭이라고 하는 쓸개입니다. 간장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수담관을 통하여 12장으로 보내지는데 그 관의 중간 갈라진 곳에 이 주머니 담낭이 달려 있습니다. 담낭은 12장으로 나가 활약하기 전에 담낭 속에 대기하는 셈입니다. 간장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담즙의 분량은 500에서 1000ml 정도에 달하는데 24시간 쉴 수 없이 분비되는데 담낭에 저장되어 대기하는 사이에 허분이 흡수가 되고 점액이 가해져서 점점 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에서 발생하는 간염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질병이 있으나 병의 원인은 담도의 염증이 발생하여 부풀어 올라 담즙의 분비가 원활치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그리고 식중독으로 인하여 오는 수가 많으며 간세포 작용이 장애가 되면 황달이 발생하기도 되는 것이죠. 순전히 바이러스에 의한 A형과 B형 그리고 A도 B도 아닌 C형 간염도 있습니다. 증세로는 식욕이 부진, 구역질, 설사, 상복부의 팽만감 등이 있으며 급성감인 경우에는 신혈이 높아져 한기가 나게 되며 입이 마르고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만약 간염의 상태를 잘못 치료해 너무 오래 풀리지 않으면 간경화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간에 가해 너무 강력 간염을 갖거나 잘못된 상식으로 정신적인 구속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주변에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장의 질환은 잘 치료하게 되어 있음에도 너무 광복간염에 사로잡혀서 서두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보면 오장육부 중에서 다른 장기들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반면 간은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 특별한 장애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정신과의 관계는 너무도 밀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은 오장육부 중에서 유일하게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 장기이며 무통의 장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의 2 이상이 나빠져야만 증세가 나타나는 특별한 장기이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면 너무나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한번 나빠지면 치유가 어렵다는 이유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세심한 지혜를 우리가 평소에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간은 한번 나빠지면 그 이상 좋아지지 않고 현상 유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학설은 간세포는 어떤 세포보다 회복이 빠르고 재생 능력이 강하다는 것이 새로 나온 정확한 학설입니다. 요즘은 간 이식 수술이 특별한 수술도 아닙니다. 뇌세포와 심장을 제외하고 모든 세포는 거의 다 100% 재생이 됩니다. 실제로 간만큼 좋아지는 장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뇌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빠지기도 쉽지만 그만큼 치유되기도 쉬운 것이 바로 간세포입니다. 완전히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년만 가지면 상상할 수 없이 빨리 치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저장하는 장기이며 우리 몸속의 모든 독성을 해독시키는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장기보다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약이나 술, 담배 등 나쁜 음식을 섭취하면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은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간은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 장기이기 때문에 성질이 급한 사람이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플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지방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40대 이상의 남자의 경우에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가 술과 육류의 증가가 심하면서 지방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은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비만형의 체질의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바로 치명적인 간 경변으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가 진행되고 만성관염과 지방간이 동시에 겹칠 경우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한방 동양의학에서는 지방간이라는 병증은 없지만 간에 지방분이 많은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증상에 비춰보면 간실증으로 진단합니다. 또 지방간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미뤄 주상증이라고도 한방에서는 판단합니다. 이들 병증은 한방적으로 볼 때 수별로 인한 독기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병들이며 대개 음식물의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내리는데 수벽 독기를 조장하는 음식물로는 술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수별 독기가 간장에 모이면 간장증이나 간실증이 되고 다시 비장과 위장에 영향을 주게 되며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욕까지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때는 온몸이 나른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지방간에는 심한 경우 간이 붓거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아프기도 하고 메스꺼움이나 구토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방간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지만 전혀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방간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또 뚱뚱한 사람이 아닌 경우와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보면 담배나 스트레스가 분명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담도 질환은 담석증, 당남령, 담즙 배출 등 이상증이 있습니다. 담석증은 확실한 학설은 아직까지 없으나 다음 세 가지 학설이 위력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감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 담관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담즙이 잘 흐르지 않으며 담즙이 진하게 되고 굳어지는 담즙 채설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위장장애, 전염병, 비타민 등의 부족으로 담낭에 점염이 일어나면 그 염증으로 인하여 각종 병변이 일어나서 결석이 되기 쉽다는 전염설이 있고, 셋째로는 식사 혹은 체질 등에 관계되어 혈액중의 결석 형성이 용이하게 된다는 콜레스테롤 혈증설이 있습니다. 증세로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우측 오른쪽 상복부에 복통이 일어나며 명치 끝에서부터 우측 어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발작제는 가끔 식은땀이 생기고 구토가 일어나는데 이런 격도
고통이 심하면 허탈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담도질환은 일명 그래서 우리가 가슴앓이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가슴앓이라고 했을까?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담낭간은 나사간이 되어 기분이 나쁘거나 신경을 쓰면 구부러져 버립니다. 꼭지가 꺾인 가지알매처럼 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담낭염입니다. 따라서 담도질환은 마음에 의한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특히 많은 가슴앓이는 여성들의 옛부터 그만큼 속을 썩혀 왔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이 담도질환이 간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담도질환을 가슴앓이라고 한 옛말의 의미를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동물이 고통을 많이 겪고 죽으면 실개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마리의 멧돼지를 덫으로 잡았는데 한 마리는 크지만 바로 죽고 한 마리는 작지만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많이 받고 죽은 멧돼지 실개가 크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담도질환이 가슴앓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는 곰을 잡을 때 두들겨 고통을 준 후에 잡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쓸개를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쓸개를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내 담즙 색소가 증가하여 피부 점막이 황염되는 것을 황달이라고 합니다. 안구 결막이 황색으로 되면 흑안이라도 결막을 보면 황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으로부터 십이장까지 담즙을 운반하는 수단관이 막히면 황달이 발생이 되죠. 특징은 빈혈이 일어나고 간과 비장이 증대하며 갈색의 대소변을 보게 됩니다. 원인은 간이 나빠지면서 황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급성 감염에서 오지만 말기 환자에게서 복수와 함께 오게 됩니다. 신생아 황달도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간과 쓸개질환은 소화기 계통 중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만 간의 진단은 이미 70% 이상이 나빠진 뒤이기 때문에 쉽사리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간은 쉽게 아프다는 표현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위와 장은 조금만 좋지 않으면 여러 형태로 통증이라는 아픔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간은 약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 말입니다. 묵묵해서 한번 아프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간세포는 어느 장기의 세포보다 또한 잘 재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는 사람이나 치료하는 사람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 유일한 장기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요법이 중요합니다. 다른 장기들은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어찌할 수 없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